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회적으로 이 네트워크 업계가 그 사회적으로 바뀐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평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제 함께 나눠보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제가 83년도에 미국에 이민 가서 85년도부터 네트워크를 했는데, 35년, 이제 한 35년, 36년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들 속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제 생각을 나누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아닌 점,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마이크와 그런 것들은 다 끄고, 잠깐만요. 제가 다 뮤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카주미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수정 님도 들어오셨고,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향한 부정적인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그 10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제 스크린을 이제 쉐어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페북에서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고, 페북에서는 화면이 아니고 제 이제 얼굴만 보시게 되는데, 또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같이 또 이제 화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돈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이 아니라 로또 같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잠깐만요. 들어오시고, 좋습니다. 이제 그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이제 시장이 언젠가는 시장이 포화돼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사업이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건 그냥 안 되는 사업이야. 또 어떤 분들은 리크루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참 안 좋은 거다. 뭐 흔히 말하는 계속 사람을 끌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재기를 시켜서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그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팔아야 되는 거다. 오늘은 그 뒷부분의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그 5가지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6번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6번에서 언젠가는 시장이 포화돼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왕성하게 일할 때는 제가 한 15개국의 파트너를 가져보고 글로벌로도 이제 일을 해보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시장이 언젠가는 포화돼서 자연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냉장고, TV,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시장이 자연 소멸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포화돼서 자연 소멸될 것이다? 간단히 집집마다 냉장고 다 있고 TV 다 있고 핸드폰 다 있는데 다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소멸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인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냉장고, TV, 핸드폰 그 시장의 모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시장이 자연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나이 들어가는 사람 있고 다시 10대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들의 니즈가 바뀌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도 자연 소멸될 그럴 시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대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아들내미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저희 동네에서 정말 좀 그래도 중상층,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백화점이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좀 살아보셨거나 유학을 해보신 분들은 놀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 아실 거예요. 좀 부유층들이 가는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이 그 몰 안에 있던 것이 아예 폐점을 해버렸다. 유통이 그만큼 바뀌고 있다. 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포화돼서 자연 소멸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시장 구조, 유통의 구조, 수요와 공급의 색깔이 바뀌는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보면 1860년대 이후에 미국 새벽 개척 시대에 방문 판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제품을 한 개인이 판매를 한다고 하는 개념이 출발이 됐는데 이제 100년이 넘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문 판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글로벌 시장의 결산, 작년의 결산을 보니까 200조가 넘는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회원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00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포화될 것이다, 자연 소멸될 것이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진정한 어떤 그 글로벌 시장의 변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거다. 그런데 그 200조, 181빌리언, 200조라는 그 구조는요, 영화 산업 어마어마한가 하시죠. 그런데 전 세계 영화 사업에 비하면 거의 4.5배에 가까운 시장 규모를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집집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 전 세계 시장에 놓고 봐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의 규모는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성장을 글로벌로 계속 거듭하고 있는 그런 업계지 언젠가는 시장이 포화돼서 자연 소멸될 거다? 핸드폰 시장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그렇고 TV도 그렇고 자동차가 그렇고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젠가는 시장이 포화돼서 자연 소멸될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유통의 구조, 인구의 변화, 문화의 변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그냥 안 되는 사업이야.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안 되는 사업이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 일반화의 오류예요. 피트니스 클럽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 가요. 그곳에 가는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가 되고 모든 사람이 흔히 말하는 몸짱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가도 살 안 빠지고 몸짱 안 돼.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은 안 되는 사업이야? 일반화의 오류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안 되는 사업이야. 돈 버는 사람 얼마 안 돼. 돈 버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가 전 시간에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이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세상에 속에서 존재하는 어느 업계를 가든 그것에 존재하는 통계치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에서 나온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조의 글로벌 시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된다는 것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까 그것이 되더라. 그것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안 된 사람들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안 되는 사업이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다.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사업이야? 리크루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난 싫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리크루팅을 하지 않는 업종이 있나요? 보험 설계사들 증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1년에 몇 차례씩 잡 페어를 해요. 직장 구직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다 그 기업들이 그곳에 수백 개씩 모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크루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지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리크루팅을 하지 않는 업종이 있느냐? 리크루팅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리크루팅은 누구나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리크루팅이 나쁜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일반화에 의해서 리크루팅 해야 돼? 그래서 나쁜 거야?
그것은 좀 잘못된 일반화적인 어떤 그 오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크루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리크루팅 하는 사람의 의도는 나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리크루팅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쁜 의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리크루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음식,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나쁜 거냐? 아이스크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나쁜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과식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것처럼 리크루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리크루팅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난 30년 동안 이 업계 안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유는 리크루팅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의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들어와서 매출을 얼마 쳐서 내가 직급을 가네, 내가 돈 번을 되네, 그것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나쁜 리크루팅이에요. 그런데 좋은 리크루팅은 뭡니까? 아, 저분에게 니즈가 있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아, 경제적인 니즈가 있네? 건강한 니즈가 있네? 그것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리크루팅은 칭찬받을 만한 리크루팅이다. 여러분, 리크루팅 해야 된다? 좋은 겁니다. 왜 좋으냐? 의도를 보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크루팅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거냐? 의도를 보면 나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는 이유라면 그분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관건은, 잠깐만요, 제가 자, 그렇지만 리크루팅은 나쁜 것이냐? 아니다. 리크루팅을 해야 한다? 예, 좋은 리크루팅 많이 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사재기를 시켜서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구매를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매를 하더라도 건강한 구매가 있고 불법적인 구매가 있어요. 건강한 구매 뭐예요? 아, 내가 제품이 필요해서, 또는 내가 구매를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샘플로 쓰기 위해서, 그런 나에게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매는 건강한 구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법적인 구매, 좀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안 어울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구매, 건강하지 못한 구매, 그것은 직급을 가기 위한 구매, 흔히 말하는 사재기라고 얘기하죠. 또는 내가 어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구매다. 건강한 구매를 할 것인지 건강하지 못한 구매를 할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인 거지 어느 누구도 강요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재기를 시켜서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사재기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사재기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건강한 구매하는 방법을 내가 선택인데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그렇다고 하면 반품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분명히 법적인 기준도 있고 방법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아, 내가 그 룰 안에서 충분히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사재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또 불법적인 건강하지 못한 구매의 가능성은 보상 플랜 안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어웨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1대에 내 사업자가 4명이라고 하면 3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로부터 5대의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나의 1대의 사업자가 5번, 6번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 5대는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사재기를 해서 그 직급을 갖다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사재기를 한다? 과연 그것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하지 못한 가능성, 구매의 가능성은
분명히 보상 플랜 안에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네. 자, 제가 화면을 옮기고. 자, 그러고 났더니 또 나로부터 6대의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받으려면 나로부터 예를 들어서 7번, 내 1대의 7번째 파트너가 나와야 내가 7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어떤 개념의 보상 플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지금 흔히 말하는 사재기를 통해서 그 위치에 간다? 과연 그것이 건강한 구매일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내는 거지, 사재기를 시켜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 미스, 잘못된 사업적인 구도,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자는 건지 도박을 하자는 건지 그 개념의 차이에서 본인이 판단 미스를 해버리면 충분히 그러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그 볼륨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첫 번째 직급은 볼륨이 내가 500점이면 돼요. 그럼 7%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직급은 볼륨이 1000점이어야 돼요. 그러면 커미션 15% 받는다고 해요. 세 번째 직급이 볼륨이 2000점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커미션 20%를 받는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볼륨이 1700점 정도가 나왔어요. 아, 1700점? 그럼 내가 300점만 더 구매해서 2000이 되면 20%를 받을 수 있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도 존재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재기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은 어느 보상 플랜이고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 아, 그래, 내가 300점 더 해서 15% 받을 걸 내가 20% 받자. 그런 생각 해보실 수도 있어요. 또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에요. 아, 5,000이 맞아야 내가 승급도 하고 뭐 보너스도 받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4,500이니까 500점을 더 구매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보상 플랜이든 사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느 보상 플랜이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재기를 한다? 그건 잘못된 순서입니다. 그거는 도박한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것이 아니고 보상 플랜은 당신이 이만큼 더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반대로 아, 이게 됐으니까 나는 이걸 사재기 해서라도 받아야지,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회사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건강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움되지 않아요. 그 개인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다음 달에 그것을 유지하려면 또 사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 어차피 그 안에는 진정한 소비자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 플랜에서 그런 어떤 구매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것은 사재기를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의 생산성과 기여도를 당신이 더 만들어냈으니 이만큼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순서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생산성과 기여도에 의해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사재기를 통해서 가치 인정받는다? 부끄러운 얘기다.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도하는 나쁜 리더와 나쁜 판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상이 나쁜 게 아니구나. 보상은 생산성과 기여도를 측정해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준 어떤 그 공식에 불과해요. 공식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리더, 그것을 유도하는 리더들, 사재기를 유도하는 리더들과 나쁜 판단, 그것에 내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멋진 단어로 포장을 해버리는 나쁜 판단과 나쁜 리더. 보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리더와 나쁜 판단이 존재한다. 그러한 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을 시켜서 사재기를 시켜서 사람을 망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일이 아니라 나쁜 리더와 나쁜 판단 때문에 사재기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치는 거다. 여러분, A 꼴 B다, B 꼴 C다. 그러한 어떤 흐름의 궤도에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생각해 봐야 될 것.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플랜, 사재기를 시키는 보상 플랜이 아닙니다. 어떤 생산성과 기여도를 만들어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그것을 계산해 주기 위한 공식이 존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해서 하게 되면 사재기를 해서 사람 망치는 일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번째, 팔아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향한 어떤 그 부정적인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팔아야 된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제이스 페니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1902년도에 제이스 페니의 설립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판매다. 우리 모두는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자, 판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그 유교적 개념에서 왠지 모르게 좀 어떤 그 저급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무엇인가 팔고 있다. 선생은 지식을 팔고 있습니다. 부모는, 엄마와 아빠는 자녀들에게 감정, 사랑, 시간, 그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자녀를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팔고 있다. 자, 무언가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정당한 가치의 교환은 판매에서 시작이 됩니다. 팔고 있지 않으면 가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당한 가치의 교환, 판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자, 박태환 선수가 열심히 수영 훈련을 해요. 그걸 왜 합니까? 자기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경기에 나가서 팝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가 누리는 어떤 영광, 메달, 그리고 광고 수입, 그런 것들을 그는 가져가게 돼요. 정당한 가치의 교환은 그러한 판매에서 시작이 된다. 판매가 나쁜 것이냐?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 아까 전에 저희가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어요. 생각에 대해서.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은 판매가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을 어떻게 팔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판매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돈을 어떻게 누가 그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다른가요? 종교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선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악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어떻게 푸느냐, 판매가 나쁜 것이냐, 좋고 나쁨, 판매가 좋은 것이다, 판매가 나쁜 것이다, 판단 기준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팔고 있느냐, 어떻게 팔고 있느냐. 보험을 파는 분들, 그 약관 어떻게든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법적인 기준도 이제 생겼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팔고 있느냐, 내 당장 이것을 팔아서 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까지 판매가 좋고 나쁜 것, 우리는 모두는 무언가를 팔고 있는데 그 판매가 좋고 나쁜가, 나는 좋은 판매를 하고 있느냐 나쁜 판매를 하고 있느냐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팔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런 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 영업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무언가를 팔고 있어요, 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사랑과 그것들을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 교환으로 나는 좋은 부모다. 아, 자녀를 보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행복을 하는 가치 교환을 받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팔아야 돼. 한마디로 그 말을 하고 귀를 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이냐. 팔아야 한다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1983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고, 저는 사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20살 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나이 20살 때 제 인생의 꿈을 가졌습니다. 트래블링 세일즈맨, 여행하는 세일즈맨, 영업인. 그게 돼야 되겠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는 저의 평생의 길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무언가를 파는 사람. 그런데 그 무언가를 판들어가는 것이 영업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다. 야, 이게 내가 지금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영업을 좀 판매하는 사람, 물건 팔러댕기는 사람.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 영업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구나. 야, 남자로서 세상을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정말 멋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밤새 울고 그래, 나는 가치를 전달하는 세일즈맨이 돼야지. 그런 트래블링 세일즈맨이 돼야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야 되고 상대방의 필요한 거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고 원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들이 알아들게 설명을 해야 되고 정말 하이텍적인 어떤 그 종합예술적인 그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소통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아우러지는 그 아름다운 일,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는 거 멋진 일입니다. 파는 건 좋은 겁니다. 단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이냐, 내가 그에게 어떤 가치로 전달될 것이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그 언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10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일반화의 오류다. 일반화의 오류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트니스 클럽에 갔어요. 다이어트를 갔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100%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명이 가면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은 안 되는 거야? 일반화의 오류죠. 또 연관성의 오류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봤어요. 수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수학이 어려운 거지. 그 수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됐는데, 다시 말씀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내가 잘못됐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쁘다? 그것은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제가 수학 시험에서 F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연관성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스포츠카가 있어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어요. 차를 보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었네. 자동차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한 거가 똑같습니다. 자동차는 잘못이 없어요.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의 잘못인 거지. 그 사람의 판단 미스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아요. 그 자동차를 어떻게 몰 것이냐, 어떠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모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응급차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향한 부정적인 견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와 연관성의 오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싸잡아서 그런 경우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더 이러한 분석실 한 반반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좀 더 분석적인 생각이 가능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또 왜 또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하필이면 이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보고 새롭게 출발해보려고 하는데 출발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 하필이면 나한테 기운 빠지게 그런 얘기 할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왜 나에게 그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말과 나와의 상관성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친구,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라고 나폴레옹 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친구, 가족, 이웃들의 말 듣지 말란 얘기야?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이 하는 말을 자기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주관 없이, 자기 어떤 사고력, 자기의 어떤 분석력 그런 거 없이 내 통과들이 그런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주변에 하는 사람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잘못돼. 야, 오토바이 타면 100%다 죽는데. 예. 그런 것처럼 그럼 오토바이 선수들은 또 어떡할까요? 중요한 것은 인생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말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한번 나와의 연관성, 나의 꿈과 나의 미래와 내가 가진 내 내면 제가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전에 한번 교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인식, 내 삶의 Y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자기 관리, 나는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느냐 자기 확신, 나는 과연 이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해서 나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셀프 리더십으로 한번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들이 말하니까 다 듣는다? 그러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걸름작용이 없이 남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그들 손에 그냥 맡긴 게 돼버립니다. 그들 손에 맡겼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게 되겠죠. 내 인생은 그때부터 없어지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경청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삶 전체적인 것을 놓고 내가 한번 걸음종이처럼 걸러내는 셀프 리더십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현실이 뭐예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되네 안 되네 뭐 사기네 뭐네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반드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누가 결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몰고 어떤 곳에 여행을 가고 자녀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러한 생활 수준 그것을 내가 디자인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질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일반의 오류입니다. 부자니까 좋을까요? 부자도 불행할 수 있어요.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삶의 질, 나는 어떤 인격체가 돼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나는 남는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다이아몬드를 갖다 블루 다이아다 뭐 크라운 로얄에다 뭐 이렇게 각 회사마다 최고 직급이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내 묘비에다가 그거 적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회사의 크라운 다이아몬드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묘비에 그거 적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거 삶의 수준, 어떤 직급보다 중요한 건 나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내가 디자인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디자인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툴로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 네트워크프로코리아.com에서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재평가 이제 요 내용도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주는 혜택이 뭐냐 쭉 이제 녹음해 놓은 자료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성과 기여도에 의해서만 평가받는 가장 공정한 자본주의의 기회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금수저, 운수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낙하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가 성취한 거,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 투명하게 보상 속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산성 있게 만들어 가고 또 그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조직과 나의 파트너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여하느냐, 나의 생산성과 나의 기여도에 의해서만 평가받는 가장 공정한 자본주의의 기회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정말 나는 나와 승부한다.
그러한 개념. 나는 인간이니까 나의 생활 수준, 나의 삶의 질, 내가 디자인할 거야. 그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니까 그래. 나의 생산성과 나의 기여도에 의해서 나를 평가한대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이야 멋진 일이네. 예. 누가 그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산성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를 한다. 여러분 생산성과 기여도에 의해서 평가받는 가장 공정한 자본주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생산성과 기여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5가지 팩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해 어떤 기술, 지식, 태도, 경험 또 어떤 멘토 같은 헬프 그러한 것들 정말 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속해 있는 회사마다 각자의 어떤 시스템이 존재할 거고 리더분들이 가리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얼마나 빨리 많이 정확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산성과 기여도가 결정이 날 거고 그것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의 균형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육은 많이 받았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운 대로 안 해요. 또 배우는 거 좋아하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결과를 만드는 건 시간 속에서 꾸준함의 법칙 그 속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한 것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나의 실력이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속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지식입니다. 지식이 힘이 아니에요. 지식은 가능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진짜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육과 훈련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아는 것들은 많은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훈련이 안 되다가 보니까 아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적인 견해 많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어느 업계건 부정적인 견해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주식 투자 반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반은 해야 되는 거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얘기 다 있고 긍정적인 얘기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발 물러서서 나의 툴로서 보고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나는 사람으로서 나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내가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을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산성과 나의 기여도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그런 그 조직과 여러분들의 리더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재평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10가지 중에서 오늘 뒷부분 5가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이 정답입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30여 년 동안 제 나름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했던 말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networkprokorea.com이나 아니면 저희들 페북을 통해서 또 저에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또 배움의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보고 제 바람은 정말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업계가 5조의 벽을 깨고 6조 7조로 커가려면 좀 격이 높아져야 되고 문화가 좀 더 전혀 새로운 젊은 세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분들 저희 제가 페북 그 그룹에 제가 통계를 올려놨습니다. 연령대별로 지난 5년 동안 50대, 60대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20, 30대, 40대의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가 바뀌는 거고, 사회가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도 괜찮네, 그런 칭찬받는 그런 업계가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좀 더 배우고 노력하고 좀 인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성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 그룹에서 그 라이브로 함께 해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또 그 줌을 통해서 같이 화면도 보고 함께 나누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혹시 제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또 그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이런 기회도 따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